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 번째 테마인 국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과 한일 갈등과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 사슬의 변화가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는 듯 하였는데요.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강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양상입니다. 소부장 강소기업과 더불어 2021년에 주요 화두가 될 DDR5로의 전환과 폴더블폰의 대중화 등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세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산화 관련해서는 먼저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한중일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생산하고 한국은 중간재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이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 전 세계로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각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 기조를 가지고 가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서 2015년 기준 40%에 불과했던 자급률을 2025년까지 약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역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부장 산업의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1978년 수입국 다변화 제도를 시작으로 대일 무역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체 조달률은 45%, 각각 45%, 27%에 불과하고요.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소재 부품 장비의 수입 비중이 약 68%에 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자립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이후에 정부는 예산, 금융, 세제 등 여러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향은 명확합니다. 20대 품목의 경우는 1년 내, 그리고 80대 품목의 경우에는 5년 내에 조기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올해 8월에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그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 8월에 발표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공급망의 안정화에 주력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퍼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는 데 오히려 포커스가 더욱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12월과 올해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기전자 등의 주요 산업에 속해 있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부장 국산화 이슈와 더불어 DDR5 시대의 개화와 폴더블폰의 대중화가 2021년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제덱이라고 하는 국제 반도체 표준기구는 지난 7월 PC와 서버용 DDR5의 표준 규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제덱은 세계 반도체의 표준을 제정하는 민간기구로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확정됨에 따라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양산 및 출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는 DDR4에 대비해서 성능이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같은 경우는 초당 6,400MB로 기존 DDR4 대비 약 2배, 그리고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1.1V로 기존 대비 9%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가동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런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DDR5가 본격적으로 채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DR5 전환과 관련하여 이제 제조 공정상에서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테스트 공정에서의 변화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DR3에서 4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였었지만 DDR4에서 5로의 전환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투자해야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테크윙, 엑시콘, 그리고 DI 같은 종목과 프로브 카드나 소켓, 그리고 수동 부품 같은 주요 부품을 제조하는 ISC와 마이크로 컨텍솔, 아비코 전자 같은 업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2019년 9월 갤럭시 폴드가 출시되면서 폴더블 폰이 이제 시장의 가능성에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클램쉘 형태의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폴드 2가 출시되면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021년은 폴더블 폰이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천명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2021년에는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폼팩터를 통해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제조사 간 차별화가 어려워지는 시점인데요. 국내 주요 스마트폰 업체를 비롯한 해외 제조사들은 이 폴더블 폰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 성장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더블 폰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접히고 펴지는 힌지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폰의 완성도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핵심 부품 업체인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UTG 생산과 관련된 주요 장비 업체인 LET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